다시 얘를 보는 거예요. 시각으로 보고 버텨지죠? 오케이. 저항이 이 정도 저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버텨볼게요. 그럼 힘이 또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질까요? 힘이 떨어져. 이렇게 버텼을 때 제가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버텨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각에 대한 정보, 뇌 입장에서는 2번 뇌신경이 되겠죠. 뇌신경을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위를 봐서 이쪽을 보고 그 다음에 저항을 잡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저항을 못해.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PT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보디빌딩이죠. 근육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 근육의 가장 효율적인 운동.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인데, 제가 보디빌딩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항상 얘기하죠. 마인드 머슬 커넥션. 그래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잘 하는 방법을 회원님들한테 전달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잘 하려면은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오늘 할 이야기. 첫 번째가 신경, 두 번째가 뼈, 세 번째가 근육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지 정신이 근육과 연결이 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신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경하면은 더럽게 어려워요. 그냥 신경 이러면 나 지금 근력운동 배우러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실 수도 있어. 근데 잠깐 정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신경이 결국에 근육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두 운동을 해요. 컬을 했어. 이게 성립이 되려면 신경에서 운동에 대한 전달을 해줘야지 얘가 수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걸 내가 온전히 잘 느껴야지 그게 마인드 머슬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게 된다면 사실 올바른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신경에 대해서 아주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어려운 부분 다 삭제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국박 안에 뇌가 있죠? 뇌가 맛이 가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뇌사 상태라는 거죠. 뇌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운동을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반대로 뇌가 아니라 뇌에서부터 나오는 이 척수는 이렇게 뒤로 봤을 때 이 척추통에 관이 있습니다. 이게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로 척수가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게 보통 요추 1, 2번에서 끝나요. 길이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추 1, 2번 정도에서 그 길이가 끝나는 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 척수도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 쪽에서 척수가 잘렸어. 좀 잔인하죠? 잔인한데 얘가 잘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전신마비가 돼요. 근데 뇌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눈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으로는 이 아래에 있는 척수가 잘렸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마비가 돼요. 감각도 마비가 되고 눌러도 이게 눌렀는지도 모르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반대로 요추에서 잘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운동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척수한테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을 해주면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운동 가르치는 분들 대부분 운동에만 집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두 운동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두를 자극해야 돼요. 이거에만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얘의 감각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에서는 뇌신경이라고 하는 신경들이 또 나와요. 자, 이 뇌신경은 총 12쌍입니다. 해골을 빠겠어. 그 다음 뇌를 꺼내. 이렇게 뇌를 꺼내서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죠. 그럼 내가 여기다 사진을 딱 넣어드릴 거예요. 사진 넣어드릴 건데 뇌를 이렇게 딱 꺼내서 보면은 신경이 나오는 12쌍의 갈래가 보입니다. 그 12쌍의 갈래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다 외우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신경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다 외우면 너무 좋지만 제가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지나갈게요. 뇌신경 12개 중에 뭐 첫 번째 후각, 두 번째 있는 애는 뭐 시각, 세 번째 있는 애들은 뭐 이렇게 눈알 돌리는 신경, 뭐 그 다음 거는 혓바닥 신경, 뭐 이런 다양한 신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들이 결국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뇌한테 전달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던 건데 한번 민규쌤 이쪽으로 가볼게요. 뇌신경에 대한 감각이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액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 여기서 정면 한번 볼게요. MMT라고 하는 근력 검사를 했었죠. 그 첫 번째 팔 한번 들어보죠. 이 MMT에서 아무런 저항도 주지 않고 이 사람이 시각까지 활성화시켜서 이 근육을 한번 힘을 주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팔을 앞으로 드는 동작을 내렸다가 팔을 앞으로 드는 동작이 전면 삼각근에서 힘을 제일 많이 쓰겠죠. 그리고 내외전도 살짝 들어가 있고 이 상태에서 한번 버텨볼게요. 자, 이렇게 버텼을 때 제가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버텨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각에 대한 정보, 뇌 입장에서는 2번 뇌신경이 되겠죠. 뇌신경을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위를 봐서 이쪽을 보고 그 다음에 저항을 잡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저항을 못해.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팔 내려볼게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정신산만한 새끼들. 자, 정신이 운동할 때 산만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은 벤치프레스를 해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막 어딜 봐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딜 봐야 될지 몰라. 이런 분들이 과연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보통 유튜브에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죠. 프로 선수들도 영상을 막 만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운동할 때 잘 보세요. 시각이 한 지점에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에 몰입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신경 자체도 굉장히 딱 고정된 상태에서 힘을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이런 아주 뛰어난 운동선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감각신경들이 선천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신경에 대한 컨트롤을 하나씩 넣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PT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같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다시 와볼게요. 팔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얘를 보는 거예요. 시각으로 보고 버텨지죠? 오케이. 저항이 이 정도 저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버텨볼게요. 그럼 힘이 또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질까요? 힘이 떨어져.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청각에 대한 신경이 되죠. 청각도 되고 정전기관에 대한 감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각이라는 거는 결국에 달팽이관 아시죠? 달팽이관. 얘네들도 전부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 청각하고 이 달팽이관, 이거를 이제 8번 뇌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8번 뇌신경에서는 청각 정보와 균형 감각에 대한 그 베스티뷸러 오르간이라고 하죠. 그 정전기관의 감각을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근육에 힘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가 있다고 그랬죠. 중추신경인 척수에서는 마찬가지로 척수에서도 신경이 나오겠죠. 척수에서는 31쌍의 신경이 나와요. 물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다 알면 너무 좋아. 다 알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야죠. 자, 우리들은 이제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신경들을 다루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보디빌딩적인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상완신경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브래키아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완, 말 그대로 팔 쪽에 있는 것과 상체에 있는 전반적인 근육을 얘가 조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완신경총의 일부분이 손상이 되면 팔을 못 쓰거나 어깨를 못 쓰거나 가슴을 못 쓰거나 등을 못 쓰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딩적인 관점에서 상체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체 운동을 할 때
대부분 이거잖아요. 헬창 입장에서는 가슴 운동, 어깨 운동, 팔 운동, 등 운동 이거잖아. 목 운동 해요? 목 운동 웬만하면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복서들이나 레슬링 하는 사람들, 뭐 MMA 같은 그런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목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요. 하나의 그게 디펜서의 역할을 하니까. 쳐 맞았을 때 안 들려야 될 거 아니야. 쳐 맞았을 때 들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 운동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데 일반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목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서비컬 플렉서스라 그래서 경추 쪽에서 있는 신경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일단 제외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신경총은 경추뼈, 목뼈 5번, 6번, 7번, 그리고 등뼈 1번. 이 사이에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둘, 넷, 다섯, 요 사이에서 요렇게 나오는 다발이에요. 이 다발은 요렇게 그러니까 경추 5번의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하나씩 나오고 6번하고 5번 사이에서 나오고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사이에서 나오고 이 신경들이 이렇게 다발로 모여 들어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얼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완신경총이라는 게 신경이 이렇게 얽혀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해보면은 신경이 막 처음에는 이렇게 4가닥, 5가닥으로 나오다가 3개로 합쳐졌다 다시 분리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구획마다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명칭을 다 설명하면 너도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몸 옆에서 쭉 주행을 해서 이 쇄골 아래쪽 있죠. 여기 소흉근 있는 부분이에요. 소흉근 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도 들어가고 등 쪽으로도 오고 팔 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경이.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상완신경총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운동을 시켰을 때 가슴 운동을 시켜요. 가슴에 자극이 잘 안 온대. 첫 번째, 운동을 거지같이 할 수도 있어. 일자로 밀어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밀 수도 있고 이딴 식으로 밀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자극이 말 그대로 저항을 주지 못해서 운동의 자극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항의 자극을 내가 일자 수직정렬로 해서 저항의 자극을 잘 줬어. 근데 잘 못 느껴. 이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근육 자체를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극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하면은 자극이 잘 와.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극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불편감이 동반되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상완신경총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을 티칭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신경이 나오는 이 길,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신경이 나오는 이 길에 있는 근육들이 만약에 이 신경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때려 죽여도 이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의 자극을 잘 못 느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에서 나오는 31쌍의 이 척수신경들, 이 가지들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운동을 할 때 그럼 내가 가슴 운동하려면 이 가슴을 지배하는 신경이 어떤 길로 오는구나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운동 전에 올바른 웜업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폼롤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저도 이제 영상에서 폼롤러를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폼롤러예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저희들처럼 이제 운동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이 나오는 길에 있는 근육을 정확하게 풀어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이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폼롤링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폼롤링의 기본 원리가 단순하게 근육을 푸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폼롤링은 나오는 중추신경계에서 나오는 그 말초신경계들도 충분히 이완하고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 이 신경이 나오는 길 자체가 상당히 원활해질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이게 원활해지면 내가 원하는 근육으로 신경 전달 자체가 우수해진다는 거죠. 신경 전달이 좋아지면 근육의 자극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단순히 근육의 자극만이 아니에요. 통증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뇌와 척수와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들, 말초신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안 배워도 돼요. 인터넷에 뇌신경 검색해요. 유튜브에 척수신경 검색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 겁나 잘해놨어.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그 신경에 대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하는 건 그 신경을 어떻게 다뤄서 운동에다가 꽂아 넣을 건지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뇌신경, 척수신경, 뇌와 척수, 중추신경 계통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뼈에 대해서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